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월간 조동욱 시작하겠습니다. 조동욱 한국산학연협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제 대선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면 중반전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마침 어제 일요일 밤인데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보셨죠? 네네.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 부탁드립니다. 3대1. 3대1? 네. 네. 그러니까 저 이재명 놔두고 셋이 공격하는. 아하. 그런 모양새고, 공격하는 것도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땐 공격자도 잘 모르고 공격하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잘 못하고. 잘 못하고. 구도는 이제 3대1 구도. 이재명 후보를 주로 공략하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공략이 됐습니까? 공략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그러니까 깔아 나왔는데, 네. 까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틀린 내용이 네. 많아서. 네. 그래서 체크해 보면 저거 아닌데 하는 부분이. 글쎄요, 그 토론이 끝난 다음에 뭐 자꾸 이렇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그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네. 그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디테일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올 초에 그냥 파동이 났었지 않습니까? 네. 공천 파동.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런지 좀 준비가 부족했고 더 재밌는 게 이제 뭐라 그러죠? 기조 발언? 네. 기조 발언에 그 말을 해요. 지금 청년 백수가 50만 명이나 흘렀다. 예. 정확하게 그 전 정부에서는 41만 5천 명이었고요. 네. 50만 명 돌파는 윤석열 정부예요. 그래. 근데 재밌는 건 본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어. 그게 좀 이상하더라.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도 반대하고 노란봉투법도 반대하는데 산업부 장관이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노동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출신이. 뭐지? 이런 거고. 이준석은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을 자율로 조정하자? 그럼 최저임금을 뭐하러 선정을 해?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을 각 시도별로 도랑 도의회 하라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올리자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안 그래도 충북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도의회가 결정하면 안 그래도 못 보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건 사실은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주자는 거 아니야. 이거를 자율로 하면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하나의 나라인데 우리 같이 조그만한 데서 이렇게 충북은 1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은 2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없는 청년들 다 서울로 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보니까 그냥 깔라고 나왔어. 깔라고? 본인 생각은 하나도 없어. 이재명을 깔려고? 양쪽 다 깔려고 나왔는데 제가 저 나이에 왜 이제 전공이 까기가 됐지? 좀 산뜻한 맛을 줬어야 되는 거거든. 글쎄 뭐 꼬투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해도 그냥 까. 저거는 이제 잘못된 답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까니까 약간 좀 한두 번은 그럴싸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이 4.5일 근무 얘기 꺼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경영자가 손해보라는 거냐. 0.5일만큼 일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본인이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에요. 네. 이게 기술이 사회를 바꾼다고요. 사회가 기술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아니 예를 들면 저기 농경사회 7일 일하잖아요. 산업사회 가니까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노동력 6일이라고 하루 쉬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지식정보사회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식정보를 얻기가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5일이라고 이틀 쉬잖아. 지금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DX, AX예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전환이어서 4.5일 근무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은행 가십니까? 은행 안 가죠. 안 하잖아요. 안 가잖아요. 현찰이 필요 없는 시대였죠. 지금 현금 사용률이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다 지금 디지털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전환이기 때문에 4.5일 충분히 가능하네요. 4일도 충분히 되고 지금 어떻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주당 격주로 4일 근무해요. 격주로? 이게 가능한데 본인이 컴퓨터공학과 출신인데 AX, DX 개념도 모른다는 거야? 4.5일 이게 되는 얘기냐고? 글쎄 그 4.5일 네. 되면 좋을 텐데. 아니, 된다고요? 걱정도 좀 뭐 되기도 하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또 걱정도 될 텐데 그걸 그냥 4.5일 확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죠? 합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는 그 모든 후보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 반도체, AI 막 이런 얘기 주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네. 참 사실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I 하려면 데이터 센터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엄청난 전력 소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돌아가려면 원전 6개가 필요해. 사실. 네. 그런데 이제 답변들이 보면 원전은 그렇게 신재생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쪽은 원전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물론 신재생 이 기술도 계속해서 이제 효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은 모든 후보들이 좀 전력 수요고 원전 건설은 필요하다. 이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원전도 필요하고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필요한데 지금 또, 당장 돌아가려면 원전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지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병행해서 가야지. 신재생 그쪽도 계속해서 그쪽도 효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계속 기술이 발달하거든. 두 개를 병행해서 가야지. 저는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이제 좀 눈에 띄는 건 네. 이쪽 분야라서 그런가 봅니다. 문화산업 분야를 뭐 강화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문화산업 쪽에 이제 종사하다 보니 어떤 게 또 될지 또 AI 이건 뭐 각 후보들이 다 공통으로 할 텐데 이런 신기술에도 빨리 이제 정부 자금이나 이런 게 많이 투자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김구 선생님 문화 강국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문화 생활을 신경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해야 문화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 할 나라를 만들겠다를 그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죠. 경제 부분에 있어서. 그 권영국 후보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네. 권영국 후보는 어땠습니까? 좀 단일하고 좀 간뒀으면 좋겠는데. 그 뭐 양쪽 다 까던데요. 뭐 김문수 후보는 대놓고 낙선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공대 출신이에요. 공대 출신이면서 저기 그 또 변호사고. 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슬아슬한 승부 때 지난번에 심상정 때문에 우리 민주 세력이 정권 못 잡듯이 만약에 막판에 가서 요동칠 때 계속 가면서 아슬아슬합니까? 지금 다 된 거 아닙니까? 요새 분위기 보니까. 그렇게 봐서는 그렇죠. 표피상으로는. 표피상으로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나눌 거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1, 2, 3, 4등을 나눌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죠. 뭐, 어떻습니까? 1, 2, 3, 4등을 해보신다면. 뭐, 그대로죠, 뭐. 1등, 순서대로. 1등. 1번 이재명, 2등, 2번 김문수. 3번은 없고, 4번이 이제 이준석 후보가 3등, 권영국 후보가 4등 했습니다. 자, 그 TV 토론이 사회도 남아 있고 정치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그 이슈들 중심으로 한 TV 토론이 남아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 대리만족도 좀 느끼실 것 같고 누구는 겁나게 얄밉대.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깐죽. 그래서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요. 하여튼 TV 토론 재밌더라고요. 모처럼 날 방송으로 싹 하니까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거 운동이 이제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충북 민심이 충청권 민심이 이제 대통령 선거 민심 거의 그래도 뭐 바로미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충북만 그런데 충청권 전체로 하면 충북보다 더 높아요. 그 이재명에 대한 그 지지가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이 앞으로도 쭉 갈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요동치는 변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 대선 같은 경우 요동을 3번 칩니다. 한 번 요동친 거는 대법. 그 다음에 요동친 거는 한덕수, 공천, 파동.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남았어요. 이게 최후 변수인데, 요거는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한덕수하고 저기 그 김문수하고 이렇게 단위로 했잖아요. 네. 이거는 곱하기야. 1 곱하기 1은 1? 1. 아.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가 키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김문수 캠프 가서 도와준다면 이건 더하기가 돼요. 곱하기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2가 됩니까? 그런 2도 식이 되고 되는 3도 거죠. 되고. 왜냐하면 탄핵 찬성 쪽하고 탄핵 반대 쪽이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에 저기 그 중도에서도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들 이거를 한동훈이가 끌어들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한동훈이가 안 들어오면 이준석은 절대 단일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탄핵 찬성 쪽이었고 반대하는 쪽에 붙었고 남을 게 없거든. 근데 한동훈이가 들어올 명분이 생겨요. 그럼 김문수 더하기 한동훈 더하기 이준석. 이게 이제 키가 한동훈이라고. 한동훈이가 들어오면 이준석도 들어와요. 이게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마지막 이제 요동인데. 네. 저희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51대 49야. 누가 51대 뭐 지금 뭐 격차가 많이 났다고 하지만 그거는 순식간에 이거는 따라붙을 진짜 수 있겠군요. 더하기 게임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마지막 요동이 그건데 이런 게 언제쯤 칩니까? 치게 되면? 치게 되면 한 5월 25일서부터 5월 말까지 하겠죠. 타이밍 그래 시너지가 확 나니까. 그럼 5월 마지막쯤에. 마지막쯤에 하겠죠.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변수는 없고. 별다른 변수는 없죠. 뭐. 근데 이게 실현되면 빈 텐트가 아니고 진짜 빅 텐트가 되고. 빅 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이준석 후보 미안해요. 그냥 끝까지 뛰어. 이준석 후보를 응원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러면 민주당도 이런 사정을 알겠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네. 대비는 하고 있을 테니까 결국적으로 민주당 캠프도 이 경우의 수까지 갖고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글쎄, 우리 분대 보니까 하도 격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뭐 그냥 한쪽은 안 떠서 힘들고 한쪽은 시간이 너무 안 가서 힘들고 근데 투표율 걱정하고 있던데. 요거를 저기 엑셀레이션 시킬 수 있는 하여튼 한동훈이 변수예요. 한동훈이 들어오면 이준석도 접합제 역할을 하겠군요. 플러스가 되니까. 그 저번에 교수님 틀린 거 아시죠? 그 저기 한동훈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 한동훈 이준석이 합하면 51대 4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었죠. 이게 그때는 갑자기 한덕수라는 변수는 없었으니까 그 이후에 갑자기 생긴 거니까. 야. 그래도 그거 뭐 저기 뭐야 조회수가 엄청 크던데. 교수님 말씀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요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사람들이 아무튼 요동은 칠 수 있다. 칠 수 있고 임박해서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문수 후보는 득표율을 올려야 되고 이재명 후보 측은 투표율을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투표 안 할까봐 지지자들이 다 됐다 하고 뭐 놀러 간다든지 선거에 관심이 없을까봐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0% 후반. 50% 후반? 그 정도면 이게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판세로 가면 50% 후반이고 투표율이. 투표율이.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요동을 쳤다면 상당히 올라가죠. 요동 쳤다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요동 쳤다면 이거는 진짜 70%대까지 올라갑니다. 그 지금은 잔잔하니까 적극 지지층이든 아니든 투표장에 많이 가봐야.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뭐 어차피 질 거고 한쪽은 어차피 이길 거고 그러니까 별로 투표는 안 높을 텐데. 50% 후반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변수라든지 그건 70% 넘어가요.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 양쪽 다 긴장하기 때문에 긴장해서 결집을 해서 투표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긴장하지만 이쪽도 우리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네. 적극 참여하죠. 그러면 이제 뭐 또 중요한 거는 투표율을 따라서 득표율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잖아요. 교수님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얼마 정도? 이재명 하고 다른 뭐 그러니까 다 해서 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동 쳐서 단둘이 붙으면 51대 49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대로 간다면 51대 40대 9.
50대, 40대 9. 네. 아, 요 정도. 예. 여기 뭐 다른 후보들도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네, 조금 네, 예상한데 조금, 예. 아,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40%까지 40대에 들어갑니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선거를 해본 사람들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막판에 어떻게든지 사자를 찍을 거예요. 셋이 뛰면. 그런데 네. 만약에 이준석, 한동훈, 김문수 네, 그럴 이렇게 때는 결합을 하게 되면 51대 4. 51대 49 예. 또는 49대 51도 됩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 이재명 후보도 낙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요동치면서 바람이 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선거라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바람, 구도, 네. 인물, 정책 이 순서대로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바람을 불어키고 구도도 돼 또. 바람과 구도가 그냥 맞아버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 그렇게 되면 또 안 되지. 아니 그러나 대구 한대를 떠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거의 동남풍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이런 바람이 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탄핵으로 해서 생긴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가 과연 벌어질 건가? 그 박빙이 아까 말씀 한동훈이가 박빙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그 워스트 케이스가 뭐냐면 유승민이 나오는 거였어요. 이게. 근데 유승민이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갖고 못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동훈이거든. 한동훈 나오면 이준석과 합해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저 이재명 쪽은 좀 생각나는데 저 홍준표 전 시장 이재명 쪽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안 붙어요. 안 붙죠, 당연히. 지금은 그냥 서로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덕담하고. 덕담 수준이다. 덕담. 국무총리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거다. 네.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입니까? 예. 아예 불가능한 얘기. 와, 그래요. 이거 내기 걸어도 돼요. 내기 뭐 맨날 안 되실 텐데. 아무튼.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선거 기간이 운동기가 생각보다 좀 길어서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 그 국민들께서 관심이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 키포인트 뭐 있습니까? 사실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네. 그 다음에 정말 고민 많이 해본 사람이 일 잘해요. 네, 그래서 누가 준비를 잘 했는가. 디테일은 약간 뒤지라도 디테일은 장관들이 일하는 거야. 이쪽은 지시 내리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주석아 끝까지 뛰어라. 이렇게 이준석 후보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교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